그래서 81쪽 여기 A와 B, A여, B여, A여, B여 이렇게 서로 독립인 관계인 거 증명을 한번 위에 곱셈 정리 이용해서 해보고 그 다음 할 것은 이제 배반 사건과 독립을 비교하는 겁니다. 슬슬 헷갈릴 거거든. 이제 앞에서 배반 사건이라는 거 배웠어. 그리고 이번에 독립을 배웠는데 그 두 개념이 혼동이 될 때가 많아. 그래서 쌤이 좀 구분을 하고 갈게요. 일단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정의가 두 사건이 교집합이 없는 상태야. 즉 A, B가 서로소. 자, 이렇게 생기면은 서로소란 얘기거든. 교집합이 없는 상태. 그래서 교집합이 없어. 또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러면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고 우리가 배운 독립은 정의가 요거잖아.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B 또는 A에 영향을 안 미친다잖아. 그치? 그래서 이 배반 사건과 독립은 다른 거야. 다시 독립이면 이거 적어놔. 배반 사건일 수 없다. 이거 적어놔. 그리고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다. 이것만 좀 적어놓고 쌤 설명 좀 해줄게요. 자, 우리 독립과 종속은 일단은 이해가 됐지? 독립의 정의가 뭐야? 자, 독립의 정의를 얘기하기 전에 이 전제가 중요해. 두 사건이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에 대한 얘기야. 알겠지? 다시. 자, 독립이라면은 P, B 바 A는 P, A분의 P, A 교 B를 의미하지, 그치? 근데 독립이면 얘가 P, B랑 같다는 얘기야. 이해돼? 근데 P, A랑 우리랑 P, B는 0이 아니다라고 전제가 있어. 두 사건은. 그러니까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에 대한 얘기 알겠지? 근데 만약에 배반 사건이어서 배반 사건이면은 A 교 B가 0이 되잖아. 즉 A 교 B의 확률이 0이 되니까 얘가 0이 돼. 근데 얘는 0이 아니지. 그러니까 둘이 같을 수가 없어. 다시 할게. If A 교 B가 공집합이라서 0이라면은 P, B 바 A는 P, B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를 없다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A와 B는 종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할게. 이것만 기억해놔. 독립이잖아. 그럼 배반 사건일 수가 없어. 그리고 배반 사건이면은 독립이 아니니까 종속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종속이란 얘기는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겠지, 그치? 자, 그래서 배반 사건은 단순히 교집합이 없는 상태고 독립은 두 사건이 교집합이 존재하는데 교집합 존재해야 돼. 그런데 서로 영향을 안 미치는 상태야. 교집합이 존재하는데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나?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천천히 이해가 될 거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정의를 외우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배반 사건과 독립은 두 개 구분하고 요걸 헷갈리게 하는 좀 쉬운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틀리면 안 되겠지. 자,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동시에. 근데 독립은 A,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으니까 A 합 B, A 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이 더하면 돼. 반면에 독립은 A 교 B가 PA랑 PB를 곱한 거다. 앞에서 배웠지, 그치? 그래서 판단 방법만 우리 외우자. A 교 B가 공집합이면은 두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그리고 판단 방법, 독립의 판단 방법 제일 중요한데 단순히 자, 필요 충분이라는 것은 독립이면 얘가 성립한다. 반대로 얘가 성립하면 독립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교집합을 구했는데 그게 각각의 확률 곱한 거랑 같으면 무조건 독립이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두 사건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없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그냥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한 게 교집합의 확률이랑 같은지만 보면 돼. 예를 들어서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 뭐가 있을까? 브라질에서 날개가 날개래
나비가 날갯짓을 했더니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분다. 요게 우리 이걸 뭐라 그러냐? 나비 효과라 하잖아. 나비 효과. 그러니까 두 사건이 연관이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직관적으로 보면은 나비가 날갯짓 하는 거랑 브라질에서 미국에서 허리케인 부는 게 영향이 없을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비유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나비 효과지. 즉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두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내가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이 불가능해. 비유를 들었지만 그럴 때는 뭐야? 판단이 불가능하면 직관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하면 그냥 요거 써서 요게 성립하면 독립이고 아니면 독립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요 판단 방법만 외우고 풀면 돼. 알겠죠? 자, 쌤이 얘기한 게 요게 있네, 그치? 그래서 한번 여기 천천히 정리해보고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문제부터 바로 풀어봅시다. 80번. 한 개의 주사위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자, 우리 사건을 정리해보자. 홀수니까 1, 3, 5가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3 또는 4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B는 3, 4라고 할게. 그리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자, 소수가 뭐야? 그래, 2, 3, 5가 되겠지. 그래서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하시오. 자, 사건 1, 2, 3.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 홀수든 3, 4든 소수든 서로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관련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 사건들끼리는 서로 관련이 없겠지. 근데 이 조건부 확률에 정의를 넣었을 때는 관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다시 얘기할게. 너무 직관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여기 독립과 종속의 판정, 독립과 종속의 판정에서는 그냥 정의를 이용하자. 또는 필요 충분 조건을 이용하자. 자, 독립의 필요 충분 조건을 이용하자. 이게 뭐야? PA 교 B라는 것은 PA랑 PB를 곱한 거가 성립하면은 무조건 독립이라 이 얘기야. 그래서 자, 왼쪽에서 천천히 해볼게. PA라는 것은 3개니까 2분의 1이겠지. 전체가 6개인데 3개니까. PB는 3분의 1이겠지. PC는 2분의 1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하나씩 해보자. PA 교 B는 A 교 B는 얘들아 3 하나지. 그치? 그러니까 6분의 1을 할게. 자, A 교 B 굳이 집합 안 쓸게. 자, B 교 C는 B와 C의 교집합은 3 하나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6분의 1이네. 자, C 교 A는 3, 5 두 개 있네. 그러니까 3분의 1이겠지. 6분의 2니까. 자, 사건 A와 B를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PA 교 B는 PA랑 PB 곱한 게 서로 같은지만 확인하면 돼. 자, 얘는 6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이지. 성립하네. 그치? 그러니까 독립이야. 다시 두 사건은 독립이다라고 얘기하면 돼. 두 번째, PA 교 C랑 PA랑 PC를 곱한 게 같은지만 확인하면 돼. 알겠지? 자, PA 교 C는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는 2분의 1이고 C는 2분의 1. 다르지? 그러니까 종속이야. 선생님, 어떻게 홀수와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 서로 종속인가요? 그렇게 너무 깊게 넘어가지 말고 그냥 독립의 필요 충분 조건 이용해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B 얘는 사건 B와 C는 B와 C의 교집합이 B랑 C의 확률이랑 같은지 보는 거야. B 교 C는 6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 얘는 2분의 1이니까 같지. 그래서 얘는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판정하는 거,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정하는 거는 그냥 필요 충분 조건 이용해서 판단해보자. 알겠지? 자, 82번.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독립이면 뭐가 성립해? A 교 B가 PA 곱하기 PB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성립하겠지. B바 A는 B바 A여인데 얘가 PB랑 같다. 또는 하나 더 할게. 자, A바 B라는 것은 PA바 B여랑도 같은데 얘가 PA랑 같다. 독립을 얘기하면은 요 세 가지 그냥 무조건 바로 얘기할 수 있으면 돼. 자, PA가 3분의 1이고 합이
5분의 4래. 그때 PB의 열을 구하래. 오, 일단은 이렇게 해볼까? 자, 내가 B 열을 구하려면은 PB를 구하면 되겠지. 그리고 합집합이 있고 A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 자, 덧셈 정리 이용해볼게. 덧셈 정리. 이런 게 있었다. A 합 B라는 확률은 A랑 B를 더하고 교집합을 뺀 거야. 괜찮아? 근데 교집합을 뺐다는 거는 자, 독립이니까 얘가 A랑 곱하기 B랑 같은 거잖아. 그치? 이해되는데 여기가 5분의 4고 얘가 3분의 1이고 얘가 모르니까 내가 X라고 놓을게. 요게 뭐야? PA가 옆에 마이너스 붙일게.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X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되는데 다시 식을 쓰면은 5분의 4라는 것은 3분의 1 더하기 x 빼기 3분의 2x라고 3분의 x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되는데 따라서 3분의 2x는 5분의 4 빼기 3분의 1이니까 15분의 12 빼기 5니까 7. 따라서 x는 15분의 7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안 되겠지. 5, 1, 10분의 7이 되겠지. 자, 근데 x라는 것은 내가 PB를 구한 거잖아.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B의 여는 1에서 B의 확률을 뺀 거니까 10분의 3이 답이 되겠다. 자, 조금 빨리 푼 것 같지만 다 이해가 되지, 그치? 이 교집합, 독립의 정의를 이용해서 교집합이 두 확률의 곱과 같다는 것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문제처럼 이렇게 합집합과 어떤 집합이 나오면은 교집합으로 처리해서 미지수로 풀 수 있다. 이해되죠? 좀 빨랐다면은 일시정지하고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 84번까지 해볼게요. 어떤 시험에 A, B, C가 합격할 확률이 각각 이래. 근데 이 문제가 뭐 쌤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 너희가 이거는 외워야 돼.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A, B, C 합격은 서로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는 요 전제 조건이 문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 그래서 이 어떤 시험에 A, B, C가 합격할 확률이 요거일 때 자연스럽게 A, B, C는 서로 독립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자,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 전제에 대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PA는 3분의 1이고 PB는 5분의 2고 PC는 2분의 1이지. 이렇게 하고 문제 풀어볼게. 첫 번째, 3명 모두 합격할 확률은 3명 모두 합격한다는 거는 A가 합격하고 그리고 B도 합격하고 C도 합격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곱하면은 15분의 1이 답이 되겠지. 별거 없네. 자, 두 번째, 2명만 합격한대. 2명만. 그러면은 1번 A, B 합격, C는 불합격. 2번 A 합격, B 불합격, C 합격. 그 다음에 3번 A 불합격, B, C 합격. 요거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1번 자, A 합격, B 합격, C 불합격이니까 여사건. 2번 A 합격, 자, B가 불합격이니까 5분의 3. B가 합격할 확률이 5분의 2니까 B가 불합격할 확률은 5분의 3. 그리고 C는 그대로. 세 번째, 자, A가 불합격할 확률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되겠지. 세 개 다 더하면은 10분의 3이 답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풀었어? 여사건. 여사건이지, 그치? 여사건. 그래서 여사건 어떻게 하냐? 적어도 한 사람이 합격한다는 거는 전체에서 모두 탈락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가 1이고 모두 탈락이라는 것은 얘 탈락, 얘 탈락, 얘 탈락이지,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5분의 4가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이 합격할 확률은 5분의 4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왜 갑자기 독립의 얘기 나오냐면은 시험이 서로 영향을 안 미친다. 합격이 서로 영향을 안 미친다는 개념으로 독립이 나왔고, 그 다음에 A는 합격, B는 불합격, C는 합격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곱하기로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요 문제는 그냥 직관적이니까 이 정도로 판단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